세 번째 영상입니다. 자, 직무 관련 질문,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이야기. 이제 약간 조금 좀 더 어려워지는 얘기들. 자, 14번에 이제 직업윤리 되어 있는데요. 자, 이 직업윤리는 이제 다른 말로 직장윤리입니다. 직장윤리인데, 자, 이런 거죠. 뭐, 이런 게 질문으로 나옵니다. 질문이 나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. 뭐,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? 그 다음에 규정, 규칙과 다르게 이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으면 적으시오. 또는 뭐 이제 민원인, 그 정부 입장에서는 민원인,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에 관련된 태도에 대해서 이 직업윤리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법률, 뭐 규정, 규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응하는 자세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상사를 만나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. 신입인 경우는. 자, 이런 경우는 내가 예전에 이렇게 뭐 나보다 선배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대응했던 사례를 잘 응용해서 적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지금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. 그게 아니라 이런 직업윤리, 직장윤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뭐 내가 예전에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. 그 경험을 좀 살려서 적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규정과 다르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. 뭐 규정대로 하는 것보다 잠깐 그 규정대로 안 하는 게 서로가 이득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.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규정이 보통 좀 잘못된 경우죠. 자, 그 다음 민원인과 고객에 대한 태도. 자, 뭐 그럴 일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뭐 성희롱이라든가 또는 뭐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했다. 그게 바로 직업윤리, 직장윤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,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화, 그 다음에 우리가 카카오톡과 관련된 이제 그 메시지, 인스턴트 메시지에서 내가 어떻게 응대했는지, 그것도 직업윤리죠. 우리가 이제 감정노동자 개념에서 보면은 직업윤리, 직장윤리 좀 그 굉장히 참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, 그러한 그 경험이나 이런 걸, 경험 같은 것을 좀 솔직하게 잘 가지고 와서 나는 이래서 이렇게 처리했다. 그 과정만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직업윤리에 관련된 거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잘 쓰는 게 유리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입사후 포부인데, 자, 입사후 포부는 막연하게 내가 들어가서 뭐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과거의 나의 경험이나 경력을 잘 연결해서 적는 게 좋은 거죠. 자, 이런 거죠. 자, 만약 내가 여기 입사를 한다면, 자, 저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여기서 뭘 할 것입니다. 저는 무슨 경력을 활용해서 입사하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. 저는 뭐 예를 들어서요. 자, 협력을 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. 또는 나는 과거에 이런 실패를 했었는데, 자, 이런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자, 입사 후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. 현재나 과거에 자신의 경험이나 경력을 연결해서 적는 게 무엇보다 좋을 거고요. 막연하게 그냥 내가 뭐 하겠습니다.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. 자,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적을 때는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연차 단위를 끊어서 씁니다. 이런 거예요. 자, 제가 1년 차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, 뭐 3년 차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, 5년 차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. 자, 연차 단위로 구분해서 적거나 아니면은 뭐 직급에 따라서요. 내가 신입사원일 때는 이렇게 하고, 뭐 대리일 때는 이렇게 하고, 과장일 땐 이렇게 하고,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읽기가 편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, 다시 강조하지만 과거에 또는 현재 내가 했었던 것을 입사 후 포부에 잘 연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뭐 자기소개서 뭐 이제 기본적인 그 내용들은 이제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, 이 다음부터는 이제 고난이도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